감히 말씀드리자면 역대급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커버 디스플레이만 사용해도 바타입 스마트폰처럼 전혀 이질감이 없지 않을까.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단점들을 상쇄시켜 줄 만큼 이번 시리즈는 너무 잘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9일 11시 뉴욕에서 삼성의 새로운 갤럭시 Z 폴더블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로 거의 유출 정보와 동일하게 나왔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역대급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 언팩에서 있었던 새로운 폴더블 기기에 대한 내용을 핵심만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렇다면 삼성 언팩 요약 자세하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 정보대로 나왔지만 진짜 그대로 너무 잘 나와서 이야 이거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던 갤럭시 Z 폴드 7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만족스러울 변화는 갤럭시 Z 폴더블 7의 두께와 무게입니다. 폈을 때는 4.2mm, 접었을 때는 8.9mm로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이제는 이거 정말 바타입 스마트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접었을 때의 두께 8.9mm가 무려 이전의 갤럭시 S23 울트라의 두께입니다. 그만큼 얇아졌고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도 6.5인치로 되면서 가로 넓이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커버 디스플레이만 사용해도 바타입 스마트폰처럼 전혀 이질감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무게인데 이거 어떻게 무게를 줄였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로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전작인 갤럭시 Z 폴드 6에 비하면 24g, 심지어는 올해 초에 출시한 갤럭시 S25 울트라에 비하면 3g이나 가볍습니다. 사실 갤럭시 S25 울트라도 전작에 비해서 정말 많이 얇아지고 가벼워져서 호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폴더블 스마트폰이 울트라보다 가볍다? 와, 이것만 해도 큰 장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 배터리에 대한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배터리 용량은 4400mAh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저는 배터리 용량이 동일한 정도만 하더라도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전작에 비해 무게며 두께며 그냥 다른 폰이다 싶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똑같은 배터리 용량이면 잘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추가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하면 고질적인 문제가 내구도였는데 삼성에서는 이 내구도와 관련된 문제도 개선했습니다. 폴드 전면에 갤럭시 S25 엣지와 같은 코닝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가 들어갔고 힌지 부분은 아머 플렉스 힌지로 더 얇아졌지만 내구도는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도 이번에 광각 카메라가 울트라 라인업처럼 2억 화소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 상향되었습니다. 이 외에 초광각은 12메가픽셀, 세배망원은 10메가픽셀, 내 외부 전면 카메라도 10메가픽셀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2억 화소 카메라 빼고는 그렇게 달라진 부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2억 화소 넣어줬으니까 패스! 칩셋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들어가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은데 갤럭시 Z 폴더블 7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가격은 전작 대비 15만원 정도 오르고 얇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S펜 지원 안 되고요. 내부 디스플레이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즉 UDC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단점들을 상쇄시켜 줄 만큼 이번 시리즈는 너무 잘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갤럭시 Z 플립 7인데요. 폴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립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이 커버 디스플레이인데 완전히 풀 커버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레이저 폴더블이나 샤오미 플립처럼 화면 전체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플립형 제품들보다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커버 디스플레이의 베젤이 상당히 얇아졌어요. 1.25mm로 얇아져서 유독 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드디어 커버 디스플레이의 화면 주사율도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더불어 폴드처럼 두께도 얇아졌는데요. 접었을 때 두께가 13.7mm, 폈을 때 6.5mm로 많이 얇아져서 휴대성에도 장점이 있지만 외관적으로도 더 세련돼 보이게 바뀌었습니다. 두께가 얇아지면서 이전에 걱정되었던 배터리 용량은 오히려 4300mAh로 늘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께가 줄어들어서 무게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을 했지만 무게는 오히려 1g 늘었더라고요. 물론 전작과 체감상 큰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은 아쉬웠고 칩셋에 대한 부분도 아쉬운데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아닌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만한 성능,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리라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도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카메라 스펙도 전작과 동일하게 광각 50메가픽셀, 초광각 12메가픽셀, 전면 10메가픽셀이다 보니까 카메라라도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됐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플립은 가격이 동결되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폴더블 라인업의 첫 보급형 라인업인 갤럭시 Z 플립 7 FE도 출시했는데요.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전 갤럭시 Z 플립 6의 디자인을 재활용한 폼팩터를 사용한 것 같았고, 들어간 칩셋은 엑시노스 2400, 램은 8기가 램이 탑재되고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일단 출고가가 119만 9천원이긴 한데 지금 갤럭시 Z 플립 6를 카드 할인 받으면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보급형인데 큰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워치 시리즈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요.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반 갤럭시 워치 8은 40mm, 44mm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왔고, 워치 8 클래식은 46mm 단일 사이즈로 나왔어요. 오랜만에 클래식 시리즈가 나왔는데 디자인도 바뀌어서 그런가 너무나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또 클래식 시리즈 하면 물리적인 휠 돌리는 맛도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시리즈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상당히 희소식이 아닌가. 워치 8 시리즈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작년에 출시했던 갤럭시 워치 울트라와 비슷하게 쿠션 디자인을 채택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쿠션 디자인이 정말로 괜찮은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라인업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디자인도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스트랩 체결 방식도 작년 갤럭시 워치 울트라와 동일하게 바뀌었는데 라인업 싹 다 체결 방식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건 완전히 저에게는 호입니다. 전에는 너무 불편했어. 워치 8과 워치 8 클래식 각각 또 다른 큰 특징이 있는데요. 워치 8은 두께가 11% 줄어들어서 착용감에 있어서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클래식은 두께가 줄어들지 않은 대신에 작년 울트라처럼 퀵 버튼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원하는 기능이나 자주 사용하는 앱에 들어갈 수 있어서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워치에 구글 제미나이가 탑재돼서 워치를 통해 다양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보였고요. 지금까지 새롭게 공개된 갤럭시 워치와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역대급으로 바뀐 폴드부터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풀 커버 스크린을 넣어준 플립,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디자인인 워치까지 여태 새로운 갤럭시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제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폴드는 가격이 15만원이 오르긴 했지만 단순히 이제는 폴더블 뿐만이 아니라 바 타입까지 자리를 넘보는 정도의 스마트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만 해도 다른 폴더블 스마트폰들이 갤럭시 폴드의 자리를 엄청나게 위협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내준 제품이네요. 결론은 이번에 언팩을 보고 느낀 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삼성 이거 봐 되잖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